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오늘까지 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하고 5월 5일은 이제 휴일이어서 수업이 없는데 제가 이거 보충을 올릴 거예요. 요거는 다 비대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5월 5일 수업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5월 7일에 중간고사 보면 좀 촉박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이 5월 2일 정도까지 수업을 다 몰아서 이제 올려놓고, 왜냐하면 좀 돌릴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학습할 시간도 필요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어, 가능하면 이제 빠르게 이 세 파트를 온라인으로 이제 올리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는 다음에 만나는 날은 이제 5월 7일이고 시험 때 이제 만나게 되겠죠. 어, 그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 그 우리가 CNN이라는 거를 설명을 했었는데, CNN은 이제 네트워크가 크게 그 2D를 처리하는 파트가 있고 1D를 처리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2D를 처리하는 파트는 플래튼을 기점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미지 데이터 그 자체로 이제 보고 이제 2D 컨볼루션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는 입력은 뭐 n, 뭐 3, 뭐 아니면은 28, 뭐 2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도, 출력은 하여튼 이제 n, 물음표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y는 이제 클래스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2D 파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1D 파트를 따로 정리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경망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특이한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보통 이제 요 블락이 이제 원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이제 렐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변환을 구분을 해보면은 리니어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선형 변환이고, 그렇죠? 렐루는 비선형 변환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x 값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벤코 정리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노드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모형의 표현력을 높이는 과정이고, 렐로는 이제 그 선형 변환에 비선형 변환을 섞어주게 되면 그게 극대화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2D 같은 경우는 세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컴브, 렐루, 그 다음에 맥스플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환을 구분을 하면은 컨볼루션은 선형 변환이에요. 요거는 이제 왜 선형 변환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웁시다. 컨볼루션은 그냥 선형 변환이에요. 그 다음에 렐루는 비선형 변환이죠. 그렇죠? 맥스플링은 비선형 변환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컨버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컨볼루션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이제 입력 이미지가 있는데 특징을 많이 만들고 싶어. 그 입력 이미지에 뭔가 이제 그 버티컬한 이제 엣지를 찾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제 평균을 채갖고 뭉개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을 이제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렐로는 이제 비선형을 이제 섞어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특징을 많이 만드는 역할, 그 다음에 이건 또 특징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 그 다음에 요거는 요약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선형 변환이 여기서 요거 요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둘 다 렐루가 하는 거는 특징을 좀 더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특징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비선형 변환이 아니고, 얘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싶은 비선형 변환이죠. 그렇죠? 혹시 이제 좀 질문이 있을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특징을 만드는데, 이 특징을 만들고 컴보 두 번 연속으로 취하게 되면 그 특징들이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엣지를 검출했다가 이제 평균으로 뭉개버리고, 평균으로 뭉갠 상태에서 엣지를 검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선형 변환이죠. 그래서 이게 이 위에로 치면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리니어를 연속으로 두 번 받으면은 이렇게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리니어는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퉁칠 수 있는 하나의 리니어가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 차원이 10이야. 이 리니어에서 입력 차원이 10이고 이거를 3만으로 뻥튀기를 해요. 3만으로 이제 특징을 탁 만들었다가 이 3만을 다시 여기는 이제 입력이 3만이고 이게 특징이 5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네트워크하고 똑같은 게 어떤 게 존재하냐면은 그냥 10을 5로 한 번에 바꿔주는 똑같은 리니어가 그냥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파라미터 3만 개만 그냥 노가다하면서 그냥 쓸데없이 학습하는 거죠. 표현력이 이점이 없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가 둘 다 선형변환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뭐 특징을 한 뭐 15개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15개 특징을 다시 32개로 줄였어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32개로 줄이는 하나의 컨버전이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게 그 15개의 특징을 살리면서 다시 이제 하나로 줄이려면 여기다가 렐루를 한번 이제 걸어주면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의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를 이렇게 설계했더니까 되게 잘 되네요. 라고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이 레이어를, 마치 이제 궁예처럼, 그러니까 아키텍처만 딱 봐도, 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잡았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우리가 리니어 할 때 인풋 디멘전이 1인데 여기 있는 아웃풋 디멘전이 뭐 한 1024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표현력을 되게 많이 늘리고 싶구나라는 의도가 읽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풋 디멘전이 1인데 그냥 아웃풋 디멘전이 2다. 그리고 여기 출력 디멘전도 2야. 그러면은 이거는 특징을 늘리고 싶은 게 아니고 뭔가 출력을 맞춰주기 위한 리니어 트랜스폼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쓰지 않아도 얘도 얘는 특징을 많이 만들고 싶은 애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특징을 풍부하게 하고 요런 거는 이제 요약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원래 컨볼루션은 그 스트라이드 값이 디폴트가 1이었죠. 그러니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뭐예요? 그냥 윈도우 사이즈만큼 그냥 듬성듬성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뭔가 한 칸 움직이면서 특징을 뽑고 싶은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얘는 요약을 하고 싶은 건데 한 칸 움직이면 요약의 목적이 그렇게 잘 달성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디폴트 값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뭐 디폴트 값이 어떻게 설계하든 상관없는 건데 그러한 의도를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합성곱 신경망, 그러니까 CNN을 설계하는 테크닉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아니고 나 렉처로 하고 싶은데. 일단 요거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이고요. 이거 원래는 6만 장인데 제가 이거를 6천 장만 뽑아가지고 그냥 그 섞어갖고 뽑은 다음에 요거를 그냥 그 입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제 1000장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쉐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X는 쉐입이 이렇게 그 다음에 YY는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쉐입만 딱 봐도 데이터가 지금 틀려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10장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3, 0,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Y가 3, 0,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원하드 인코딩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배운 원하드 인코딩 그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지금 이게 쉐입이 6000, 그러니까 그냥 랭스가 6000인 벡터죠. 이거를 6000, 10인 탄소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료형도 여기는 지금 각각에 있는 값이 이러한 값이 지금 데이터 타입이 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플롯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안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Y 같은 경우는 우리가 X하고 Y는 무조건 자료형이 일단은 플롯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플롯으로 만들어서 제가 막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멘전도 딱딱 맞아야 돼. 디멘전도 딱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자료형이 정수형이죠. 그리고 디멘전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랭스가 6000이 벡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입력이잖아. 그쵸? 근데 이 잘못된 입력인데 파이토치는 이거를 자료형을 판단해 갖고 만약에 이게 자료형이 인트인데 6000이야.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아마 Y가 카테고리를 의미할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갖고 원하는 인코딩을 그냥 걸어줍니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이 코드를 안 알려준 이유는 원래 원하는 인코딩 해갖고 이거를 6000, 10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텐서로 바꾸고 그거를 심지어 자료용도 인트가 아니고 플롯으로 바꿔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쵸? 그게 정석인데 파이토치는 이 코드의 좀 편의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안 바꿔도 그냥 돌려줍니다. 만약에 이제 6000, 그러니까 랭스가 그냥 6000이 벡터고 인트가 아니고 플롯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딱 이게 두 조건만 있을 때 약간 뒷길처럼 이거는 사용자가 이러한 거를 의도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원하는 코딩 해줘야지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줍니다.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매플란 라이브러리 보면은 이게 자료형이 인트면은 이제 0부터 2호까지 이제 숫자가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리고, 만약에 플롯이면은 이제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값이라 생각하고 이미지를 이제 뿌려주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0부터 2호 사이에 있는 그 정수라고 보는 게 원래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연속적인 수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그렇게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파이토치도 그걸 해줍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잘못됐거든. 이 Y가 잘못됐는데 그냥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면은 시퀀셜 토치 N은 일단 그 콤보부터 걸까? 여기에 인풋 채널은 흑백 이미지니까 3.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얼마로 할까? 이거 좀 보면서 합시다. 32개. 32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이제 5. 요렇게 이제 설계하고, 토치에는, 그 다음에 렐루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토치에는, 이게 왜 32냐? 그냥 나는 32개 특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맥스 플링 해주고, 요것도 얼마로 했지? 요거는 이제 커널 사이즈를 2로 했네요. 그러니까 2x2 윈도우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죠. 요렇게 하고 마무리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받아요. 특징을 그냥 한 번 더 뽑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이미지가 이제 어떠한 사이즈로 바뀌는지는 좀 잘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서도 뭔가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지고 맥스 플링 하면서도 달라지니까 이거 좀 계산하기 어려운데, 채널은 몇 개 있어요? 32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를 32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금 여기까지 출력되면 디멘전이 n, 그 다음에 32,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32개 채널을 몇 개로 할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32개 그대로 이제 받읍시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얼마로 하지? 3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봐요. 제가 커널 사이즈를 처음에 5로 했죠. 그냥 커널 사이즈를 3으로 했죠. 이거는 5로 한다라는 거는 이미지를 크게 커널을 만들어 갖고 이제 좀 대충 특징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은 되게 스페시픽하게 5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딱 집중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3 곱하기 3이면 딱 9개의 숫자들 있죠. 9개의 숫자들만 내가 집중적으로 볼 거야 하고 얘는 25개의 숫자들만 집중적으로 볼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를 크게 봐가지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고,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로컬한 스케일에서 좀 더 세밀한 스케일에서 한번 더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대충 이제 목차를 이렇게 넘겨보잖아.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충 뭐 여기에는 배경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이제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 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대충 파악을 하고 그 안에는 뭐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할 거잖아요. 그러한 의도를 이제 담고 있는 이러한 그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루하고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써도 되는데 이거를 안 써도 돼요. 안 쓴다는 거는 무슨 의도야? 그냥 뭐 이미 이 상태에서 충분히 요약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요약했으면 됐지 뭐 또 이제 그러니까 얘는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뭐 사이즈 충분히 작은 것 같고 그냥 됐어. 나는 여기에서 또 다른 요약을 하진 않을래.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토치에는 플래튼 펴.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n, 땡땡땡땡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어떠한 숫자들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통과하면 이제 n, 물음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리니어 이렇게 물음표 여기에 대한 게 있고 마지막에 출력은 이제 10으로 이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음표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요. 1, 2, 3, 4 이런 거를 그냥 넣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 짜주고 여기에서 x를 넣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지. 왜냐면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봅시다. 에러가 나는 거를 보면은 아 이게 그 6000은 이제 그 이미지의 숫자고 마지막 출력된 게 3200인가 보네 하고 그냥 대충 눈치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3200인가 보다. 그래서 3200개의 이제 특징을 몇 개로 줄여주면은 돌아가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얘는 쉐입이 6000,10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올게요. 아, 왜 자꾸 공사를 하는 거야? 공사도 되게 시끄러운 공사를 하네. 막 그 내가 싫어하는 소리인데 저거 톱질하는 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제 짜주고 그 다음에 로스는 뭐 그 별 수 있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쓰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쓸 거고 아우 진짜 오늘도 그냥 비대면으로 할걸. 아. 요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돌릴 건데 이제 잠깐만 이게 아마 좀 느릴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느렸던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쿠다로 올리고 원래 이제 각 잡고 하면은 그 데이터로도 만들어 갖고 막 배치 사이즈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좀 시간도 없고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기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시험 때는 제가 이거 배치 사이즈 만들려고 이제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리고 그냥 그 또 네트워크도 쿠다로 올리고 요러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그냥 파라미터가 쿠다로 싹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x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대입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고 싹 다 쿠다로 이제 옮겨놓고 에폭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번 돌리면 됐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여기 뭐 뻔하지 뭐 이거 네트워크 아웃이고 네트워크 X 그쵸? 로스를 판단해 주는데 로스 펑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너 맨날 이거를 실수하지 이렇게 오타를? 옵티마이저 여기 뭐가 잘못됐나 보네? 돌아가네요? 돌아가는 게 이제 신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Y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화수로 해줘야 되는데 지하라서 이제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네트워크 이제 X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들이 나는데 이거랑 이제 y랑 똑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rgmax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y가 이미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해졌죠, 코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롯 민 하게 되면은 테스트 애큐러시가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를 잘해야지 잘한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봅시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약간 이제 뭐 이 정도는 OOP도 아니지 뭐 그 트레인에서 98점 나왔는데 테스트에서 뭐 97점 나왔으면은 뭐 트레인이 좀 더 잘 보게 됐는데 뭐 이 정도 갖고 뭐 OOPC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잘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이러면 아마 그게 GPU 메모리가 나중에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콜앱에서 아마 테스트 해보지 않았는데 요거를 하면은 GPU 메모리가 필요 없는 메모리들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실행을 하고 하면은 GPU 메모리가 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요 부분이 메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 있는데 요 정도니까 많이 정리가 되었죠. 일단 얘도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이거는 X에 이거 무슨 데이터냐면은 제가 그때 만화책 보면서 막 알레스는 원래 그 데이터만 만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땀 한 땀. 그 CIFAR 사우전이었을 건데 그 데이터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10개의 클래스만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X는 제가 만장 넣었어요. 원래는 5만 장이 있는데 그냥 만장만 뽑아갖고 넣었습니다. 이게 3이네. 이게 3이라는 거는 뭐예요? 칼라 이미지.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는 흑백만 했는데, 그리고 사이즈도 원래 이제 엠리스트는 28 곱하기 28이었는데 32 곱하기 30이네. 궁금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 이렇게. 그럼 이제 32, 32가 되고, 이거를 PLT, im show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는지 보니까 32, 3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매프란 라이브러리에서 그림이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쉐입 32, 32, 3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이상하죠. 뭔가 이제 반복되는데 이거 좀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닌데. 이거를 리쉐입을 일단 결론만 말하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X0 같은 경우는 쉐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2, 30인데 이거는 채널 그 다음에 HW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HW 채널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이러한 변화는 여기에다 적용을 하고 싶은 거거든. 요렇게 이제 해주면은 얘는 이제 쉐입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32, 32, 3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야죠. 얘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인 것 같다, 그쵸? 배를 의미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 그 퍼뮤트라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쓰지 않고 요거를 쓴 이유가 이거를 언젠가는 또 한번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요 함수는 다음에 설명을 할 건데 요렇게 하면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해상도는 아닌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해상도는 아닌데 아무튼 32 곱하기 32에 뭔가 이제 픽셀 값을 갖고 있고 이게 칼라 이미지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이거 학습하는 거는 이제 되게 쉽죠. 요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 일단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3이어야 되겠지.
그냥 나머지는 비슷하게 할래. 이것도 그냥 비슷하게 하고 이거는 다 똑같이 하고 여기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그쵸? 일단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 물음표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1, 2, 3, 4 잠깐만요. 일단 요거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 요거를 이제 알아냅시다. 1, 2, 3, 4 이렇게 해놓고 네트워크 X를 이제 넣게 되면은 에러가 나겠지? 그러면 4608인가 보다. 그쵸? 쭉쭉 올라가서 4608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은 이제 뭐 돌아간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위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리면 되겠죠? 클래스는 다 10개고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요거는 이제 트레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트레인이 53이네. 테스트는 48이네. 이거 뭐예요? 오버핏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예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확률이 50%라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으면은 10점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클래스가 10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여기 트레인에 대한 에큐러시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핏이 아니고 오히려 좀 표현력이 부족한 언더핏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좀 늘려볼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를 제가 각 잡고 막 늘려서 이거를 막 또 배치 만들고 드라마 또 좀 써보고 네트워크를 되게 맘먹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알렉스 넷인가 그게 뭐 좋다면서요.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쎄 빠지게 뭐 이거를 뭐 32로 할지 64로 할지 아니면 뭐 48로 할지 이런 거를 막 실험하면서 돌려볼 필요가 별로 없이 알렉스넷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냥 컨닝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알렉스넷인데 이 옆에 있는 거는 르넷이에요. 이 그 알렉스는 사람 이름인데 지도 교수가 누구라 그랬죠? 힌튼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힌튼 말고 유명한 사람이 이제 르큰도 있고 그다음에 응도 있고 그다음에 벤지오도 있고 그렇죠? 이 연구실에서 렐로 만들었다 그랬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르큰이 만든 네트워크가 르넷입니다. 이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28 곱하기 28 곱하기 1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니까 우리가 엠리스트하고 이제 차원이 똑같은 거고 흑백 이미지네. 근데 알렉스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되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이거 또 옛날에 이제 보니까 쭉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렐로 쓰잖아요. 얘는 시그모이드를 썼습니다. 왜 그랬냐? 렐로가 이때 처음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렐로를 써가지고 그 성능이 좋다라는 걸 입증한 게 이때 처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그모이드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교재 보면은 막 신경만 이래가지고 뭐 뉴런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 역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이 막 전달돼 갖고 이제 1로 딱 되면은 뭔가 우리 인공신경이랑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상을 해갖고 옛날에 시그모이드를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필요 없고 렐로로 넣는 게 이제 더 좋다고 나왔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여튼 이제 여기는 알렉스넷이라는 거를 이제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처음에 컨볼루션을 잡는데 커널 사이즈가 1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11이야. 그러니까 121개의 픽셀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심지어 스트라이드가 4예요. 그렇죠? 한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니고 네 칸씩 점프하면서 이동해.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는 큰 이미지를 대충대충 판단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커널 사이즈가 3이야. 이거는 좀 세밀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폴링을 썼어요. 맥스 폴링을 걸었는데 맥스 폴링 2번 걸고 이 다음부터는 안 걸었어요. 그냥 이 다음부터는 요약하지 말고 그냥 컨볼루션 렐로로 써가지고 특징대로 좀 더 이제 다채롭게 만들겠다는 거고 마지막에 폴링을 썼네. 왜 썼을까? 플래튼하기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가 좀 많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한 거고 이런 거를 알렉스가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냥 보이면은 이 네트워크를 보는 순간 그런 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감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예 또 신경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신경망을 또 렐로 거치고 드롭아웃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는 그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폼은 여기 여러 개의 숫자들을 요약하는 의미의 리니어 트랜스폼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리니어 렐로 또 리니어 렐로 막 이렇게 또 드롭아웃도 걸었네. 이거는 얘는 여기 먼디 파트에서 표현력을 또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 선형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또 뭔가 이제 특징이 있을 거야. 그러한 특징들을 난 또 더 뽑아내고 싶어, 먼디 파트에서.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니어는 뭐예요? 특징을 또 이제 더 다채롭게 만드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요약을 하고 싶었으면은 리니어 그냥 한 층만 받고 끝냈으면 됐죠. 아무튼 뭐 그거를 많이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짜야 돼요. 이거를 이제 짜야 되는데, 컨볼루션 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짜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 쳤습니다. 진짜. 이렇게 쳤어요. 이거 보고 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풋은 여기 3이죠. 왜냐하면 칼라 이미지였으니까. 96은 어디에 나왔냐? 여기가 96이네. 그쵸? 출력이 54, 54, 96이라면 이거 채널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채널이 96이구나. 커널 사이즈는 왜 11, 11이냐? 그럼 커널 사이즈 11, 11로 하러 돼 있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왜 4냐? 여기에 그렇게 써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짠 거예요. 노가다로. 렐로 거치고 맥스플링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이미지의 사이즈가 224, 224, 3이잖아. 우리는 지금 그런 이미지가 없지만 그냥 대충 형태만 구조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텐서, 랜드, n 이렇게 하고 아무 숫자나 뽑는 거지. 디멘전은 224, 224,3으로 3,224, 224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파이토치는 채널이 앞에 오니까. 그럼 이게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1 이미지 한 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 동작은 한다. 그쵸? 이 설계도라니까 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딱딱 맞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가 0 하면은 이거는 컨볼루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0을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만 딱 통과를 시켜봐요. 그러면은 얘가 숫자들이 뭐가 나오는데, 숫자는 어차피 우리가 봐도 몰라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쉐입을 봅시다. 1, 9, 6, 5, 4, 5,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보니까 이게 채널, 그 다음에 5, 4, 5,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렐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거치니까 26, 26, 96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처음 두 개를 하면은 렐로까지 이제 거치는 거고, 그 다음 세 개를 하면은 풀링까지 될 텐데 1, 9, 6, 26, 2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멘전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계하면은 알렉스는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좋아요. 이게 좋은 거잖아. 그쵸?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머리싸움에게 머리싸움에서 막 이거를 특징을 파악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요거를 이제 딱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얘는 마지막 출력 디멘전이 얼마예요? 4096을 1000으로 뿌려주잖아. 그쵸? 1000으로 뿌려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출력 차원은 뭐예요? 10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스에 제가 그냥 친 건데,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차피 이 끝에 있는 요거 있죠? 4096을 1000으로 뿌려주는 요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은, 토치 리니어 4096 4096이 일단 나오기는 하겠지. 그 이미지를 넣으면. 그 다음에 피처는 1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주면은 이 네트워크가 쭉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죠. 그쵸? 얘를 이제 돌려보면은, 이거를 이제 돌려보면 일단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출력이. 이러한 출력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X가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가 224, 224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근데 224, 224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지금은 224, 224가 아니고 32, 30이죠.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 안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네트워크 0에서 요거를 돌리면 지금은 네트워크가 쿠다에 있고 하나는 X는 네트워크는 쿠다에 있지 않고 X는 거기 있어가지고 그 쿠다에 있어갖고 지금 그 에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랜드 우리 32, 32 1, 3 요렇게 이미지를 그냥 더미로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를 한번 이제 통과시켜 보죠. 요거를 통과시켜 보면 이제 이게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가 나는 이유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네트워크는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네트워크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도 들어가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되고 여기까지도 되네. 이쯤에서 그쵸? 여기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 여기에는 얘는 쉐입이 얼마가 나와요? 1, 256, 2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지 한 장이니까 여기는 1이고 256은 뭐예요? 채널 숫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2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지 크기가 2x2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네트워크 5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커널 사이즈가 3,3인 풀링을 넣어야 되네. 근데 이미지 크기가 2 곱하기 2인데 지금 윈도우 사이즈가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이미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거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돌리게 되면은 아까 이제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에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 되네. 알렉스넷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요거를 통과하면서 자꾸 뭔가 특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사라지고 이미지 크기도 이제 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딱 그 이미지 크기 있죠. 2424에 맞춘 그 크기만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거는 좀 되게 불합리하잖아. 사실 이미지 픽셀 크기가 하나만 차이가 나도 네트워크를 새로 짜야 된다니까 좀 불합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이 알렉스넷이 그냥 처음에 딱 터뜨렸고 그 다음에 나온 요 네트워크가 성능이 한때 또 한 시대를 풍미한 네트워크예요. 아 진짜 시끄럽네 저게.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이 네트워크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진짜 보기 싫죠? 34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컴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도 되게 싫은데 이게 버전이 있어요. 18 레이어가 있는 버전, 34개 레이어가 있는 버전, 레이어가 이제 101개 있는 버전, 152도 있었네. 152가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학습 가능한 층이 18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저도 막 표를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여기 세부적인 건 좀 빠져 있잖아. 커널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건 좀 빠져 있죠. 그래갖고 이거를 보면은 논문에 이제 대충 이러한 뜻입니다. 얘는 이제 3 곱하기 3 커널을 이제 적용했고 피처를 이제 64개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곱하기 2는 이러한 거를 이제 2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레이어가 한 장, 두 장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똑같은 거를 2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칸에 레이어가 몇 장 있죠? 4장. 여기 4장 있죠? 여기 4장 있죠? 여기 4장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16장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요 컨볼루션의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레이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18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도 이제 세워보면은 여기는 2장에 곱하기 3이니까 6장 있고, 한번 쳐볼까? 6장. 얘는 2장에 곱하기 4니까 8장. 그 다음에 12장. 8장, 12장. 6장.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네, 여기 레이어 한 장 있고, 그쵸? 요거 한 장 있고, 여기 맨 위에 한 장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34가 되죠. 그래서 이게 34개의 레이어란 뜻이에요. 아무튼 이걸 해가지고, 뭘 하면 되냐? 34번 이거를 치면 돼요. 그쵸? 이건 좀 선 넘죠? 내가 이거를 칠 수는 없을 것 같잖아. 이거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 토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불러오면은 뭐가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게 거기 위에 왔다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니까 뭔가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게 그냥 바로 불러와집니다. 누가 쳐놨어요. 쳐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맨날 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놓으면은 이 네트워크가 쭉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 컨볼루션 하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512개 뭐가 나오고 아웃풋이 1000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원하는 거는 10개의 클래스만 구분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빼기 1 해가지고 토치 nn 리니어 511을 10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퀀셜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치에는 시퀀셜로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FC라고 되어 있는 요 레이어에 어떻게 접근하냐? 그냥 FC를 여기다가 쳐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레이어에 접근이 되죠. 그렇죠? 리니어 레이어 500시기를 1000으로 바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511을 10으로 바꿔주고 바이어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적합을 시켜봅시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딱 바꾸는 것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죠, 지금. 이거를 받아왔고, 마지막 레이어를 보니까 이거를 출력을 좀 조정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511을 1000으로 만드는 변환을 511을 10으로 만드는 변환으로 바꿔줬죠.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요거로 돌렸습니다. 로스 만들고, 아담 만들고 하니까, 일단, 트레인 에러가 빵이죠. 다 맞췄어, 트레인에서. 근데 테스트는 안 좋네. 이거는 OOPC죠. 아까보다 발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동으로 짰을 때는 그 트레인에서 표현력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현력은 됐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OOPT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표현력은 이거 충분히 좋게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미지가 막 통과하면서 막 작아져 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또 적용도 이제 딱 맞고, 알렉스넷은 왜 그렇게 좀 딱딱하게 만들었냐? 이게 GPU 메모리를 그때 처음 썼다고 했잖아요. GPU 메모리 해가지고 이미지를 내가 몇 곱하기 몇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 메모리에 딱 맞게 올라가는지 그걸 다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갈아 넣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심지어 96개 피처를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96개 반이 48이죠. 48개는 GPU 1번에 올리고 48개는 GPU 2번에 올려갖고 각각 분산학습 시키는 알고리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한 번에 올리기도 메모리가 부족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한 거고, 여기는 이미 한 몇 년 지나갔고, 한 2, 3년 지났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한 3, 4년인가? 하여튼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요런 것 좀 유연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게 됐죠. 아무튼 이제 요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오버피팅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에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도 CNN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컨볼루션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도 컨볼루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펼쳐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2D 파트하고 1D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D 파트에서 학습을 하는 특징 같은 거는 뭐 요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여기에 엣지를 뽑아내고 아니면 뭐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쭉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근데 그 그림들의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이 뭔가 그 그림을 분류할 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하고 아니 뭐 숫자 1이랑 숫자 2를 구분하고 싶어. 그래도 이제 평균적인 뭐 이미지 아니면 엣지를 이제 필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 갖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숫자 1이랑 2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숫자 3이랑 4를 구분할 때는 뭐 전혀 그 색다른 그런 필터를 만들어야 되냐? 왠지 아닐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가감한 생각인데 1, 2를 잘 구분하는 네트워크는 3, 4도 잘 구분할 거야.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1000개를 잘 구분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학습을 시켜 놨잖아. 근데 그 네트워크는 대충 어떠한 그 좀 더 이제 작은 한 뭐 3개나 4개 정도의 클래스도 잘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A를 잘하는 네트워크는 B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똑같은 예를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옵션을 하나 더 써가지고 프리트레인드라는 옵션을 true로 줬어요. 이 프리트레인드 true를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있죠. 그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그 엄청난 성능을 내면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휩쓸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 그 학습된 가중치까지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습된 가중치를 잘 이용하면은 다른 것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게 약간 그런 좀 그 튜닝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A라는 교과목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 A인데 또 통계 과목 뭐 B라는 과목을 이제 하려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통계도 왠지 잘할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풀면 잘 풀 것 같은데 약간 적응 기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좀 내보면서 약간 이제 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새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해보니까. 트레인에서 100이 나오고 테스트에서 8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잘 맞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거는 네트워크에는 레이어를 뜯어봤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딥러닝을 계속했는데 되게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입력이 뭐가 딱 들어왔어. 근데 출력이 딱 나왔어. 되게 신기하긴 한데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이런 출력을 내는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점점 뭐 이 피처들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면은 점점 그런 게 알기가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요거만 할게요. 요거 만화책 보는 거라 갖고 인공지능이 왜 그러한 결과를 냈는지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러한 그 모티브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너는 대출 안 돼.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집 사고 차 사고 하려면 돈을 빌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잘 모르겠는데 AI가 너는 돈을 빌려주지 말래. 이러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얘보다 더 돈을 잘 갚을 것 같고 능력도 있어 보는데 나는 좀 인정할 수가 없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 사람이 만약에 AI가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 까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입력을 넣으니까 너는 안 된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딱 열어가지고 그렇죠?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투명하게 대출 이력도 많고 뭐 부동산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판단해서 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른 것들도 AI가 어떠한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알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연구 분야입니다. 이거를 이제 explainable AI라고 그러고 줄여서 XA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왼쪽이 코끼리예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은 CNN으로 얘가 코끼리인 거를 맞췄어. 근데 이거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네가 왜 코끼리라고 생각했어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나는 코끼리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가 시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거는 이제 이거를 연구한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거를 보지는 못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왜 떴냐면은 이게 늑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늑대하고 뭐 개하고 구분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늑대하고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늑대에는 뭐 송곳니가 훨씬 날카롭고 막 이런 거로 구분을 할 것 같잖아. 근데 뭘로 구분을 했냐면은 그 늑대를 안 보고 배경에 눈이 많이 있는지 그것만 봤다고 해요. 여기에 이게 지금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그 늑대는 희한하게 저도 이거로 보고 봤는데 눈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강아지는 이렇게 풀밭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를 열심히 구성할 필요 별로 없는 거지. 왜냐하면 풀밭이면 대부분 늑대니까. 풀밭에 있는 늑대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예요? CNN이 늑대하고 개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눈이랑 풀을 구분한 거잖아.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 CNN이 그 판단 근거를 시각화해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풀 같은 게 막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그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분하는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생긴 것도 다른데 또 다른 유의미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개는 여기 목줄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고양이는 잘 없어. 생각보다 없는 게 아니고 고양이 산책을 안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목줄이 있으면 일단 개야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고 이거를 이제 왜 내가 그 굳이 꾸역꾸역 1분 초감을 했냐? 다음 시간에 이 그 아까 이제 시각화한 히트맵 있죠? 그거를 손으로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